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55만 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 2배인 100만 분 이상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백신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외교, 안보 등 현안 문제들을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워싱턴과 서울의 소식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진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많은 또 네. 교포들이 제3탄을 왜 안 하느냐고 전화가 오고 전화가 아까 차에 오는데 전화들이 막 와서 오늘 저녁 하니까 기다려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 대표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뭐 그런가 보죠. 네. 내일이 현충일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이 뭐 내일 현충원에서 기념 행사를 한다고 뭐 현충일마다 사람들 마음을 참 아프게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오늘 현충원 참배가, 오늘 이 방송 끝나면 바로 현충원 참배를 갑니다. 네, 저희 오늘 아버님은 예. 아버님이 영천호국원이라고 네. 6.25 참전용사 거기에 묻혀 계시는데 한 18년 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네. 그래서 내일은 또 영천호국원 참배를 갈 생각입니다. 그러고 그래도 오늘 조원진 대표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보다 아주 그냥 기가 다 못난 거죠. 자, 오늘 우리도 그 현충일을 지냈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 현충일을 해서 제가 국립묘지 가서 취재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 각 국방장관님 네 분 이렇게 와서 또 호국 그 명사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을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전국에 이제 현충일 현수막이 우리 공화당에서 걸었는데, 그 내용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 뜻을 받들어 네. 친중 친북 세력 처단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단죄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또 한마디 던졌죠? 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뭐 자기들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했죠? 이 말에 대해서 이미 국무성이 말했습니다. 또 티끌 잡아가지고 또 이것들이 또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중국을 위한 백가이드 역할을 북한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그 북한 신의주 이쪽 그 단동 경계선에는 네. 중국 화물 차량 또 화물 열차들이 물건을 싣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소위 말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자체가 미중 간의 이 서로 간의 경쟁 때문에 상당히 와해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 그랬다면 또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노선으로 가는데, 이 봉쇄작전 자체가 네.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 북한 주민들은 또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들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의 그런 그 압제에서 목숨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 사각지대가 북한이고, 네. 현재도 한 30~40만 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자유 통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미국한테 요청을 하고 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이 가서 그냥 미국한테 4년간 거짓말했던 반대의 거짓말 쇼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지 하나,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 해제 통제나 해제 부분은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자주 국방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 북한으로 봐서야 뭐 자기가 뭐 ICBM부터 해가지고 뭐 SLBM까지 다 만들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가 뭐 미사일 사거리 북한이 핵 개발 안 했으면은 뭐 굳이 그래 할 필요도 없었는데 핵 개발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북한에 저래 얘기하는 것은 뭐 한국 보고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미국한테 한국 빼고 테이블에서 만나자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미국 그 라인을 가동하자는 그런 속뜻이 있는 거죠. 이 남북 회담은 지금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하고 아마 다음 정권이나 가서 뭐 자기들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전제가 비핵화라는 큰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너무 서둘지 마라. 미국에서는 뭐 미국은 진짜 서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 우린 이거 언제든지 비핵화한다면 자리에 앉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지금 한국에서 돈을 들여서 국정원장이 한 번씩 움직이면 그 대단한 그 공금이 움직이는데 이런 찰나에 왜 국정원장이 시달다고 없이 그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북한 쪽을 만나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거는 뭐 지금 그 문재인 정권 4년간 네. 국민들은 속았다. 그러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렇게 부정부패스러운 정권은 역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을 본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 뭐 52시간 근로제, 네. 민주노총, 노조 천국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누가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통계에 따르면은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율보다도 한국 기업의 외국 투자율이 훨씬 더 초과했다. 그것은 이제 이탈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60% 가까이가 이제 문재인 정권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 목소리가 높고 뭐 지지라는 게 이제 3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을 이용해서 또 북한과의 거짓 평화 쇼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그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정책도 제대로 못하고 대한민국이 선거 있을 때마다 문재인한테 속아서 김정은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화면들을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10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들의 카드는 아무튼 백신을 막 확보해서 국민들로부터 중국 폐렴 코로나를 이겼다라는 것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시진핑 방문부터 김정은하고의 이제 정상회담 뭐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또 국민을 3년 전, 2년 전 같이 속이려는 거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뭐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 나름대로는 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주변에 그 로비라는 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 특히 자유파나 우리 공화당의 지지자들이나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트럼프 같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고 문재인 정권, 소위 좌파 정권은 친미 정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반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반미 정권에 대해서 저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비슷하게 됐느냐? 여기에서 우파 정당이나 우파가 괴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번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용당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돌아서서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미국의 액션 하나가 큰 차질을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예요. 북한이 핵 폐기하지 않으면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CVID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입장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아마 차별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주변에 굉장히 강경파들이 지금 포진을 해서 이미 저기 오바마 대통령 때와 클린턴 대통령 때 다 겪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다 태클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게 말랑말랑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왜 하필이면 이번 백신이 얀센으로 가고 있습니까? 모더나나 화이자가 아니고. 왜 얀센으로? 지금은 뭐 한국은 그보다 훨씬 질 떨어지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부분 접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얀센의 문제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좀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대단히 문제가 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가기는 힘들다. 이게 수급 자체를 백신 수급 자체를 모더나나 화이자의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보통률이 한 70% 가까이 네.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44조 퍼주고 예를 들어서 뭐 55만 명 했는데 그 미국에서 110만 명 줬다. 이래가지고 아니 110만 명 준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두 번 맞으면 110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대단히 성공했다고 뭐 온 거리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퍼주고 일본이 천 몇백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그런 상태에서 55만 곱하기 2하면 110만 명인데 55만 약속했는데 110만 명 받았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얀센의 문제도 수급 자체를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부분 수급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얀센이 낫다 이런 입장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냐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워싱턴과 서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의 언론이 우리 제니박 기자만큼 백악관이나 국무성, 국방성의 그 뜻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인지하더라도 진실 보도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가 실질적인 미국 정부의 생각은 이런데 그렇죠. 한국에 돌아오면은 뭐 우수리 앞뒤 다 떼버려요. 뭐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자기들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나온 특파원들하고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백악관이 국무성 국방부에 질문한 걸 전부 지그가 그 트랜스크립션에 오후 되면 나온 거 그거 뽑아가지고 한국에다가 발송하거든요. 모니터해보면 전부 저희 질문입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와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사관의 공보실에서 얻어가지고 하는 거. 공보실에서 얻어갖고 앵무새처럼 하려면은 특파원 나오지 마라. 공보실이 하면 되는 거지 왜 너희들이 우르르 나와갖고 국가 돈을 갖다고 소비하고 있느냐. 그거는 모순이다. 그리고 공보실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다.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외국 나가 있는 기자들의 그 사명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또 하나는 언론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어떤 입장이고 바이든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 흐름이 어떻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재단을 하고 민노총 소속 특히 언론 방송들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은 지금까지 많이 비틀어서 혹은 빼고 그렇게 보도가 나간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제니박 기자께서 지적을 이제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이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민들이 보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네.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당연하죠. 있죠. 그런데 우리 은진 대표님 우리 공화당에서 그 제가 뭐 푸시는 안 하겠지만 구독료를 보기는 많이 보는데 어째 구독들을 안 해요? 공짜인데. 공부도 좀 해라 그러세요. 이 얼마나 좋은 금쪽 같은 시간에 귀중한 살아있는 정보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송은 지금 실질적으로 백악관이나 미국 국무성, 국방성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네. 인터뷰를 하고 담당자들하고 이 선이 되어 가서 인터뷰하는 네. 기자도 없고 또 이런 방송도 없죠.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신청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바로 직격탄으로 브리핑에 한 걸 제가 띄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토시 하나 안 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파원들이 던진 거 보면은 지가한테 유리한 말만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까 입맛대로. 그게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채널 A인가 거기서 제 거를 하더라고요. 가끔 또 보이스 오브 뷰에서도 제가 질문한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파원들한테 간혹 그러죠, 제가. 아니, 너희들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도 못한 판에 왜 살같이 붙여가지고 멋대로 그냥 소설을,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도다냐.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여러 가지 한국 문제로 다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관료들을 미국이 잘 믿지 않는데요. 믿음이 없대요. 이 정권에 대해서. 솔직히 관료들의 소위 말하는 그 성향, 예.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은 네. 뭐 친미주의자들이 아니고 반미주의자들이고 네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문재인 정권 자체가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해버리고 4년간 한미동맹에 대한 엄청난 많은 훼손을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 수호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4년 3개월째 인권 탄압, 소위 정치적인 정적, 그렇죠.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에 가장 가까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고 감금당하고 있는 상태다. 네. 이것이 한국의 언론에서 감출 뿐이지 네. 실질적인 탄핵의 조건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탈법적, 위법적 탄핵을 했고 우리 공화당은 촛불 그들이 혁명이라는데 그거는 촛불 국민을 속여서 80여 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을 속여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했다. 요즘 이준석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의 뭐 당대표 경선 뭐 1위로 올라오고 그런데 대구 가서 또 뭐 정신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탄핵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탄핵은 정당했다. 그럼 이준석이가 과연 고영태 녹취록이라든지 재판 기록을 제대로 봤느냐. 그것만 보면은 이 탄핵이 얼마나 탄핵 소추안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고 또 형사재판의 과정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또 결과가 22년형을 받을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22년형을 받고 네. 지금 4년 넘게 감옥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맹 국가의 소위 말하는 가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한미동맹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많은 중국이 개입을 했고요. 또 사회주의자들이 소위 한국에서의 토착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반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반미주의자들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시각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소위 말하는 반미주의자들에 의한 탄핵이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네. 내정 간섭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네, 것은 그러면 때가 누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돌아가서 즉각 시행한 걸 보면은 대기업 청수 4명을 또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이재용이 사면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금 거기 안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문제도 있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일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재용 사면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문제가 연이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옆에 그 누구지? 최태원 최태원이 최태원이 SK SK 그 양반이 딱 꼬봉처럼 붙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시다발이 노릇하면서 온 돈을 다 대주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재용보다 더한 문재인의 지금 오른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거. 미국 갔다 오자마자 최태원이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 승계 관련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예측했던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재용이 사면을 내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부분을 묻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뭐 국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같이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합쳐져서 두 사람의 여론이 합쳐져 가지고 반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측면이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문제 이런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문제 전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핀셋 찍듯이 찍어서 그런 문제라면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이제 통수권자의 그러면은 문제고. 이재용이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놓고 그럼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충은 이해 안 합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원을 얼마 그때 했다 그랬죠? 몇백만? 260만. 자, 260만의 청원은 그거는 국민들의 고충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거 대통령 자격도 없는 인간이 앉아가지고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이게 국가적 망신이자 세계의 망신이에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이 사람.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우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나요? 내가 화가 나는 건 연약하고 힘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이렇게 4년 동안 있는데 여성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은 이제 자존심 하나도 없고 무조건 여자가 이렇게 당하도 가만히 눈앞에 두는 거예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여성 남성을 구별할 필요도 없지만은 아니, 한편으로 보면은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나 우리는 벌써 4년 이상을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부터 그동안의 과정들을 읽어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쪼가리에서 좌파 언론에서 상승하는 것도 보수 언론에서도 탄핵의 원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탄핵이 정당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판 기록이라든지 헌법재판 기록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진술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던 부분들이 다 무죄가 됐는데 그것을 제1야당의 대표 나오는 젊은 아가 그 젊은 아가 탄핵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유승민의 퀴즈가 맞다. 유승민의 꼬봉이죠. 왜냐하면은 유승민이가 지금 탄핵의 배신자에서 김무성하고 엮여가지고 허우적거리잖아요.
그 돌파구를 유승민의 키즈인 이준석이가 하려는 거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특히 이 자유파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대부분 과반 이상이 영남권 유권자들인데 저는 이준석이가 되면은 제2의 탄핵이 된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제1의 탄핵은 죄 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 불법 거짓으로 음모로서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 찬탈하는 게 제1의 탄핵이라면은 제2의 탄핵은 이준석과 같은 기회주의자 또 탄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배신자 그룹의 아바타 그러한 사람들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이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개 토론해라 그러면 네가 탄핵이 정당했다고 보고 우리 공화당은 탄핵의 문제가 심각하고 탄핵은 거짓이라고 보면은 공개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준석이가 되면요. 그 다음 바로 개헌 작업 들어갑니다.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은 그 노무현 쟤들이 잘 얘기하죠. 노무현 정신인 그 여야 같은 정치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가 된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자유파 혹은 보수 세력들 또 반문재인 저항 세력들의 괴멸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들이 여야 야합을 통해서 그런 상황으로 가면 그 다음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위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이준석이가 되면은 제2의 탄핵이다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간다. 왜냐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좌파들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봐서 도저히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없다. 이렇다면 개헌 카드를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개헌 논의를 했어요. 벌써 그렇죠. 김종인 영감 나가자마자 개헌해야 된다 그러죠. 이낙연 극하고 있죠. 결국은 개헌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배후 세력들 김무성이나 유승민과 같은 개헌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은 개헌으로 가는 건데 그 꼭두가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준석이 한다는 거예요. 네. 하여간에 그 다음 대통령 바람이 한국에 불고 있는데 미국도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게 이 사람도 적폐청산 앞자리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또 무슨 대통령에다가 또 그냥 박수를 치는 한국 국민들이 나는 그 사람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대통령은 외교 안보 한미 동맹의 철저한 자를 뽑아야 된다고 오늘 또 싱크탱크야 그 아주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윤석열이가 뭘 안다는 거예요? 나 사람이나 잡아다가 감옥에 역파하는 검찰에 있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뭐 대안이 없어서 윤석열이 저는 윤석열 카드가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좌파들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의 시대가 아니죠. 자기가 충성했던 문재인이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거기에 충성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압박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정을 떠들고 나왔어요. 저는 뭐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저항하지 못하는 게 이준석이고 이정희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노회찬 상가에 가서 펑펑 울고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문재인 정권하고 각을 세워서 싸우는 게 있었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윤석열이가 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되면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적폐, 붉은 적폐, 이 적폐를 윤석열을 걷어치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의 사실은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가 이런 식으로 감옥에서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 왔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그저께 그 저하고 아주 친한 그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내한테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고 저기 비건 그 한반도 저기 특별대사가 어저께 그 미국의 그 저기 군청 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은 한 번도 비핵화라는 테이블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기 위해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제대로 봤네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왜 따라다니고 그래.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한 번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건 전부 그러면 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 이 동안에 네. 북한의 핵은 굉장히 소형화 정리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북한하고 대화한다 하는 평화쇼를 또 우리 민족끼리 혹은 무슨 단일 선수단 등등등 다 했던 것이 결국은 북한 핵의 공고화, 북한의 핵을 보유국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발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핵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좌파 정권 3번이 전부 그렇게 했는데도 국민들이 아직도 좌파 정권의 실체를 모른다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 하는 것이 국민들 깨우치는 운동이고요. 여기는 사실 진짜 인원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 제가 사방팔방을 다 커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된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전선에서 제 혼자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하려니 특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6,700조라는 미국은 한국의 10배의 그 예산 국가 버젯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이 제대로 총칼을 들었어요. 이번에 중국 견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만간 이제 상하원에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그 중국 견제법을 280조를 들였어요. 이거를 시행하는데. 그럼 이제 중국은 아주 상당히 이제 여기에 많은 전자라든지 뭐 하이텍이라든지 기술 방산사 뭐 이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쓸 자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국에 계속 붙어 있다가는 아무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6월이 지나고 7월달 가면은 문재인의 모든 것은 슬슬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도 크게 의존을 안 할 겁니다. 이제 모든 관료들이 넥스트 프레지던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모두 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보다 미국이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네. 또 한국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그런 분위기가 된다든지 또 북한이 김정은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김정은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한국 정치는 그 외풍을 대단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튼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지금 줄 서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세균은 미국 보고 대놓고 나쁜 놈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아니 입장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금방 국무총리를 했고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미국을 대놓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이 갔으면은 도대체 당신 그전에 당신 임명했던 그 국무총리라는 자가 미국의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말을 해서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의아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일일이 간섭을 하기 싫어하는데, 옛날에 제가 정세현이가 뭐 통일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주 나쁜 얘기를 해서 그걸 제가 국무성에 그대로 델리 브리핑에서 그냥 지적을 하면서 딱 질문을 했더만은 반박해서 딱 저기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끄잡아내야 되거든요. 여론화를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정세균이는 지금 그 국회의장 정세균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네네. 국회의장하고 전 총리까지 했고 지금은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대놓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그럼 미국의 뜻은 이거고 당신이 미국에 대해서 동맹국에 대해서 그렇게 동네 양아치들한테나 얘기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때 소위 말한 대깨문의 강성들의 지지를 받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안 오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뭐 대사관의 쪽에서 하든 뭐 어떤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맞죠. 그거를 미국 정부를 대고 그런 식으로 소유 깡패들한테나 쓰는 용어를 그래 쓰면 되겠어요, 그래? 이게 일일이 이제 반박할 그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는 정세윤이 봐봐요. 정세윤이 이 미친 사람이, 아니 김정은이 북한에서 적대적 행위라니 미국 보고 아주 그냥 돌발적인 행동하려고 하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그 논평하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상냥하게 소프트하게 그렇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사회주의 연방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종주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주국은 중국이고 또 그들과 손잡아야 될 것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소위 말하는 미국이 그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 때도 얘기했지만 반공블록, 반공산주의 블록, 소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의 자유화 세력, 또 호주나 뉴질랜드 뭐 이런 세력들하고 반공블록을 형성하고 반중블록을 형성해야 된다. 그것이 자유민주 체제 블록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국이가 무슨 회고록을 썼다는데 무슨 놈이 지가 회고록을 썼자 사과록을 써야지 뭔 놈을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회고록 조국 가족의 피로 섰는 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인이 뭘 할 말이 있어? 지금 가족을 동원해서 죄밖에 짓지 않는데, 아니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가에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이 무슨 회고록을 쓴다고요? 하여튼 조국은 아무튼 뭐 파렴치하다 뭐 사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를 잘 몰라서 하는데 결국은 그 좌파들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뭐 약간 미쳤다는 것들 이래 보는 거예요. 국민들 보는 그러니까. 시각은. 그리고 미국의 이거는 뭐 이제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주 보수 채널 기자 2명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한국에다가 요청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why not?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이 오셔서 그 인터뷰가 성사가 되면은 좋은데
네. 아무튼 그 지금 수감 상태에서 인터뷰한다는 것은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교정 당국에서 허락을 안 할 거고, 아, 그러면은 아무튼 면회라도 해서 그렇죠. 네네. 뭐 맞아요. 기억으로 음흠. 뭐 녹화를 한다든지 안 되니까 핸드폰도 그렇죠. 못 들고 들어가니까 어, 기억으로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시도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시고 4년 3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또 미국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꼭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맞아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유엔 인권위원회도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냈고, 미국 상원에도 보내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유엔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그 수감은 이것은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이다, 이것은 인권 탄압이다는 차원이 충분히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제화 여론화를 시켜서, 그러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라도 면회를 좀 해서 지금의 현재 있는 그 상황을 좀 봐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그 메일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원진 대표님께서 그 앞으로 진로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았나?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마할 그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년 대선에? 지금 뭐 당에서는 예. 두 가지 여론이 있어요. 하나는 조기 출마 선언을 해달라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8.15 석방 부분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전국 시국 강연을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의 현 시국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니면서 뭐 청년들이나 기자단들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 제가 또 정치적으로 그동안 저랑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두 가지, 하나는 7월 달에 예비후보 등록이 있고, 또 8월 15일 광복절 그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을 하고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우리 공화당이 저기 우리 국민의힘인지 뭐 국민의 힘인지 이 당은요, 미국에 와서도 보면은 자기 그 견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또 회유해 가지고 밥을 먹이고 뭐 좀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가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과거에 있을 때도 네. 자유한국당에게 얘기를 안 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에 대해서 또 전자권 회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미국 우리 교포들한테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어려 보여요. 굉장히 어려 보이고 좀 뭐라 그럴까, 철이 없다. 당신들이 지금 제1야당으로서 나가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반미 성향, 그렇죠. 혹은 우리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에다 알리고 미국 언론 방송에도 알리는 것이 의무인데, 자기들이 무슨 과실을 좀 가져와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외교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제가 볼 때 그 국민의힘에는 그냥 올라탄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하고 뭐 저 태극기 부대들이 자리를 다 마련해가 지독하게 싸움을 해놨는데 그 자리에 숟가락 하나 딱 들고 그냥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그 숟가락 하나 얹어서 퍼먹으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밥상을 엎어버리거든요.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문재인 정권하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저희들이 감옥 간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네. 지금 뭐 검찰에 기소가 5건이나 돼 있는데 음. 전부 다 집시법 위반, 뭐 어떠고 저떠고 좌파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지금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하고의 이 전면적인 투쟁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태극기 많은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고마운 건 고사하고 극우라고 하면서, 아니 어느 나라의 극우가 경찰들한테 맨날 두드리 맞고 맨날 당하는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서 밥상을 퍼무라고 숟가락을 줘도 숟가락은 고소하고 밥상까지 엎어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라들 같다니까. 애들 맞아요. 같은 행동들을 소위 말하는 저항을 할 줄 모르고 문재인 정권의 그 탄압에 불종하고 용기 없고 저렇게 비겁하고, 또 바깥에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엄청나게 투쟁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소하고 그 세력들을 비하하고, 뭐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대단히 안타깝죠. 단지 이제 제가 대통령 후보 뭐 이런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아마 아무도 어느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반중국 프레임, 또 북 프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제대로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오른쪽에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나가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고생은 그 태극기 부대가 다 하고 선거가 되면은 반사이익은 누가 보죠? 국민의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걔네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한다고 박수 치기는 뭐 하죠. 그냥 우파라고 그냥 매도하면서 왜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우파 싫고 뭐 싫고 이러고 있어요? 밥 그래서 먹으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아무튼 국가 간이나 정체성 확실한 자유우파의 이 정당, 이것은 우리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저렇게 바보스럽게 비겁하게 용기 없이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좌쪽에 정의당이 있듯이 오른쪽에는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견제하고 또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나태해지고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형태로 가게 될 때 우리 공화당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서로가 또 한편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필요한데, 선거 때만 되면은 한쪽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택하실 때 이번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것은 야당도 아니고 자유우파 정당도 아니고 계속 좌로 가잖아요. 그러면 네. 확실하게 정통 우파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뭐 동맹관계도 그렇고 체제 수호도 그렇고 역사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인식, 이제 우리 공화당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이렇게 능력 없는, 또 저항하지 못하는 비겁한 국민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거짓 탄핵으로 감옥에 계신데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관도 없고 체제에 대한 확실한 신념도 없는 그러한 정당에 경쟁을 누군가 붙여줘야 돼. 일당으로 우쪽이 계속 가니까 그들의 무능력도 또 오만도 그들의 비겁함도 심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공화당을 4년간
또 5년 5번의 겨울 투쟁을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오른쪽에 중심에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자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가 조원진 대표님 같은 분이 한국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항상 저 만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좀 기도해다오. 이제 제가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의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 그랬죠. 그 일본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일본하고 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은 아주 그냥 경멸스러운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노는 거. 일본은 지속적으로 예. 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네. 기록을. 그런데 뭐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수비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떠든다고 해가지고 독도가 실효적으로 자기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효적인 또 역사적으로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고 그 역사를 왜곡하고 그 일본의 그 못된 버릇 그렇죠. 주변국의 역사를 침탈하고 기회만 되면은 이 대륙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야욕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도 과거를 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그러면은 이 독도 문제를 과거의 상황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뭐 한미 동맹을 우선으로 한미일 삼각연대 연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역사에 있어서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 분명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은 그 천성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비고 그냥 살살 비비면서 그냥 하이하이 하면서 그 남한테 시중 드는 거를 아주 잘해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려면은 딱 좀 끊어 놓잖아요. 일본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저도 그냥 일본 옛날에 일본을 좀 많이 지지했는데 일본 기자들 만나면 그래. 아유 너희들 그 버릇을 고쳐야지 내가 좀 생각이 틀려지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고쳐지겠죠. 뭐 한번 봅시다. 일본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엄청난 많은 또 한반도에 엄청난 많은 침략이 있었고 거기에 피해가 한국 국민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역으로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에서 일본을 침략한 적이 있냐는 거야. 없죠. 과거에 뭐 대마도 정벌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마도의 소유권 자체도 여러 가지 이견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러한 그 침략을 당했는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이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한국 국민이 많은데 한 번씩 저렇게 역사를 도발하고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것은 저희도 용서가 안 되죠. 맞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타임으로 김정은과 문재인의 남북쇼는 이제 이 비즈니스는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북한은 돈 주는 만치의 쇼를 해줬어요. 이제 돈의 효과가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또 만나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핵포기 뭐 이런 것도 절대 얘들한테는 뭐 할 생각도 그 비건이 말했듯이 그들한테는 핵폭이라는 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왜 자꾸 매달리고 하자 하는 것은 문재인한테 어떤 이 책 잡힌 것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극히하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왜 저렇게 애달게 애벌볼까? 싫다는 사람을 애달게 저렇게 해야 되느냐 구걸하지. 그리고 뭐 또 욕이라는 욕은 다 먹잖아요. 뭐 머저리부터 뭐 삶은 소대가리부터 해서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욕이라 하는 욕을 다 먹는데도 저렇게 비굴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생각해서 아, 너 무슨 약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의욕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을 다시 저것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도 이용하고 북한의 김정은도 이용하는데 미국이 절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자체가 10개월 남아 있는 거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인수위가 들어오고 이런 상태인데 결국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남북대화 일절 다음 정권은 넘기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때 한번 보세요.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북한 가가지고 뭐 다 약속하고 내려왔는데 그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정권도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속셈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남북 대화의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회주의 정권에서 북한하고 연결해 놓으면요. 그 피해는 국민만 보는 겁니다. 북한에 그 알지 못하게 돈만 퍼주고 뭐 배불리 먹게 살려주고 자기 부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여기 그 정부 당국들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미국도 그냥 말랑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요. 오늘은 이것도 거의 1시간을 했네요. 56분. 오늘 또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또 한번 방송 마치고 저는 이제 현충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참 화이팅. 현충원에 가면은 그 우리 그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대전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대전 충남북의 우리 당원들이 내일 대전 현충원을 가죠. 네. 거기서 꼭 백선엽 장군이나 이재수 사령관이나 또 우리 그 천안함 용사들 다 우리가 가면은 다 같이 참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화당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용기 내시고 앞으로 하여튼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